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춘재, 무려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경찰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네, 알려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모두 10건인데 그중 8차 사건은 모방 범죄로 알려져서 범인이 잡혔었죠. 그런데 이춘재가 이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최유 평론가님. 네. 이 8차 사건 범행 장소, 약도까지 네네. 이춘재가 그렸다고 하면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자신이 굳이 자백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9건 외에 5건 더 있다. 살인만요. 여기에 이제 성폭행 30여 건까지 다 토해내는 상황인데 대혼란은 그 진범은 잡혔고 모방 범죄라고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화성연쇄살인 10건 중에 8번째 사건. 이게 지금 진범이 있는 사건이고요. 사건의 내용이 조금은 다른 사건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8차 사건을 간단히 좀 알려주시죠. 8차 사건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화성군 태안읍에서 지금 화성시가 됐습니다. 네. 88년 9월 16일에 벌어졌는데 자택에 침입을 합니다. 자택에 있던 14살 박모 양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성폭행하고 살해했는데 손발이 묶여있지 않았고 보통은 다 야산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화성 연쇄살인 네. 사건하고는 좀 다르네요. 다른 게 이제 결박돼 있지 않았다. 집에 피해자가 침입을 또는 했고. 집 안에 침입을 해서 간해에서 벌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모방범죄일 것이라고 추정을 했고 네. 진범을 또 경찰이 잡은 거예요. 진범은 처벌이 끝났어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8차 사건을 이춘재가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림까지 상세히 그리면서 지금 대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당시 그 8차 사건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범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일을 마치고요. 술을 마셨거든요. 근데 뭐 노인이 말하나요.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갔어요. 한참 돌아다니니까는 그 집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보니까 여자가 있길래 그냥 나도 몰라 그 기분에 그냥 한번 했습니다. 원래는 그 죽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랬던 8차 사건의 범인은 이미 복역을 마치고 석방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 변호사님. 근데 이 진술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8차 사건을 이제 갑자기 이춘재가 자기가 했다고 또 인정을 하고 또 네. 그림을 그렸다고 했는데 이제 그 그림이 네. 이제 8차 사건의 집 구조랄지 아니면 피해 여성에 대한 어떤 묘사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아마 경찰이 이 정도 발표할 정도 되면 굉장히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가 그 전에 녹화했던 거 봤잖아요. 근데 내용이 정말 좀 두리뭉실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떤 사례를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적어둔 걸 그렇죠. 읽었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목소리 듣고 저 굉장히 좀 적어둔 듯한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좀 논란이 좀 돼야 할 것 같고 본인 얘기는 그래요. 자백은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경찰에서 강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강압적 때문에 자백을 했다는 거고 본인은 뭐 돈도 없고 뭐 연줄도 없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춘재의 어떤 신빙성을 좀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긴 하지만 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이건 생각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분명히 조사를 잘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늦었지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8차 사건 범인 이런 인터뷰가 또 있었습니다. 당시 이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호성 교수님. 네네. 자백을 안 했다면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는 8차 사건의 범인. 말이 억울하다라는 거잖아요. 자신은 여전히. 그러니까 복역을 제가 알기로는 이미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가.
거의 20년을 살았죠. 예. 20년을 살았다가 나왔는데 사실 이분의 입장에서 만일 이게 지금 이춘재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우리가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8차 사건에 대해서 이춘재의 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만일 이춘재의 말이 맞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데다가 강압 수사가 있었다라는 네. 말이 증명이 되는 데다가 실제 본인은 범죄 그 역사의 일종의 영웅처럼 이렇게 남는 거고요. 또 만약에 이춘재의 말이 틀린다면 나머지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뭐 경찰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춘재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쩜 이런 부분은 과거 우리가 20년 넘게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범인이 잡히지 않을 동안에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당황함과 경찰의 그 우왕좌왕함을 보면서 이춘재가 느꼈을 일종의 지배감이랄까요? 통제감이랄까요? 이런 경험을 이춘재가 또 한 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부산교도소에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의 사건도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는 건 일단 정확한 모양과 장소 그다음에 확실한 형태가 나오고 시각적인 확인이 되고 구체화 과정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말이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과연 이춘재가 진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인가? 요 심리적인 일종의 지점에 대한 파악이 제가 볼 땐 이번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거삼 변호사님. 네. 사실 이춘재 이런 자백 8차 사건을 내가 했다라는 게 신빙성이 있고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당시 진범으로 잡혔고 이미 수감 생활을 마쳤잖아요. 이 진범. 네, 네.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재심을 청구해야죠. 재심 청구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사실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해야 하는데, 만약 이춘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재범에서 이제 무죄 선고가 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이춘재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 이건 왜 자백을 했겠어요? 이제 강압 수사 있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 때 화성 살인 사건이 워낙 그때 사회적 이슈가 컸고 또 거기서 네. 진범을 잡게 네. 되면 경찰에 대한 포상, 승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걸렸던 그 시기거든요. 대대적인 인원이 투입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화성 살인 사건 말고도 경찰들이 강요에 의한 자백을 하고 네. 약간 고문을 하고 독지 폭행하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화성 사건에서도 특히 이제 7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범을 잡기 위해서 용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저 이제 박모 씨를 비롯해서 한 3명 정도가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9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윤모군이 있었는데 그 윤모군이 나도 강압에 못 이겨서 자백을 했다가 그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풀려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윤모 씨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8차 사건의 윤모 씨의 어떠한 본인의 주장도 상당히 신빙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춘재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상세하게 범행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영화에서도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이 이제 좀 관심이 생깁니까? 이유가 뭐고? 뭐가 자백을 하냐고. 이형 가고 있어. 네가 죽여서 묻었다고 말했잖아. 그거야 형님이 수작했을 거 아니야? 네, 이 영화에서도 이 범인이 주도권을 쥐고 이 경찰 수사를 약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건데요. 이 교수님 보실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춘재의 이런 자백이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보통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영화가 암수살인인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런 범죄자의 다수의 맞는 말과 일부의 틀린 말을 이제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일부는 맞지만 나머지는 틀리지 않아서 전체가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마치 거짓 뉴스의 힘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범벅이 되면서 상대방 조사하는 사람들이나 읽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예. 건데 실제 그 심리학에 보면 거울요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울요법이요? 거울요법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혹은 자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초기에는 상대방이 자기 따라하는 모습을 조금씩만 따라하는 걸 그대로 보다가 나중에 보면 내가 하니까 되네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까지 가게끔 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거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말의 힘의 무게를 이춘재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너무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네. 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예쁘다. 네. 손 한번 만져봐도 되겠다. 그런 얘기를 조사 과정에서 했다고. 프로파일러,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단히 침착하구나. 대단히 대담하구나. 굉장히 여유가 있구나. 더군다나 손이 참 예쁘네요. 이거는 감각적 경험을 유발시키고요. 만져봐도 될까요? 접촉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게 아무리 프로파일러라도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요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프로파일러가 굉장히 대응을 잘했더라고요. 어떻게 대응을 했죠? 예. 얘기 마치고 나중에 악수합시다. 아주 공식적 반응을 통해 가지고 얘기는 끌어가며 관계는 유지해 가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접촉은 허가하지만 대단히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아주 그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춘재가 사용했던 방법이 어떤 거냐. 반응을 탐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타인의 반응을 탐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간을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침착한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춘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적인 이 상황 대처력이 대단히 크고 생각보다 즐기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네, 김건섭 네, 변호사님. 근데 이제 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예쁘다고 만져봐도 되겠냐 이런 얘기 자체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내재적인 어떤 성적인 잘못된 네.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경찰을 좀 가지고 노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무기징역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몸소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현재 상태를 좀 즐기고 있다. 예.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그러면 이춘재가 자백하는 거에 어떤 신빙성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춘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범죄와 관련해서 머리가 기민하게 돌아가는 사람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살인이 15건이고 그다음에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 한 30건 이상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많은 것을 10년 공소시효도 훨씬 몇십 년 전 거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백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중에 한두 개라도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진범이 있다든가 그렇게 나오면 본인이 자백했던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도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도 일부러 끼워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않은 것이 일종의 한두 개라도 이거 이춘재가 하는지 아는 것을 드러나면 결과적으로 이춘재는 거짓말한 게 되고 자기는 이 화성과 관련된 범죄 사건에서는 마치 무죄인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아주 위험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참 이 섬뜩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